안녕하세요 여러분. 알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기초 13주차 2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ggplot 패키지의 바플롯 작성 방법, 히스토그래프 작성 방법을 익혀서 시각화하고 바플롯과 막대 그래프 그리고 히스토그램의 세부사항 설정을 위한 함수와 파라미터를 이용해 세부사항을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막대 그래프 바플롯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플롯은 데이터의 크기를 막대의 길이로 표현한 그래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제조사별 연비 차이와 같이 집단 간 값 차이를 비교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바플롯을 그리도록 할 때는 주옴 칼과 주옴 발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도록 하는데요. 주옴 칼 같은 경우는 막대라고 하는 기하학적 객체를 그리는 주옴 함수를 이용해서 x 값의 위치에 y 값에 매핑이 되어진 값을 높이로 가지는 막대를 그릴 때 사용을 합니다. 주옴 바 같은 경우는 각 x의 발생 횟수를 계산하고 그리고 해당 횟수를 기반으로 해서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히스토그램과 흡사한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빈즈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해서 히스토그램의 어떤 간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tate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 아이덴티티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실제 요약 통계 값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플러와 ggplot를 이용을 해서 패키지를 준비해 주도록 하겠고요. str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mpg 데이터의 특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테이블 형태이고 234개의 관측값과 11개의 변수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변수가 줄임말로 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 우리가 그 값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HWY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비가 구성이 되어서 있구나라고 하는 숫자 값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 데이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DLV 같은 경우도 모든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F나 R이나 그다음에 4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팩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구동 방식을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바플롯을 만들기 위해서 집단별 평균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디플러를 가져온 이유는 집단별 평균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들은 위쪽에다 아예 만들어 두고 그 코드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늘상 사용할 수 있도록 로드를 해두는 것이 중간에 로드하러 다시 올라가게 되는 일들을 혹은 중간에 로드하기 위해서 시간을 뺏기는 일들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MPG 데이터에서 FL을 가지고 그룹핑을 했습니다. 이건 항상 짝으로 사용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FL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인지 파악을 했을까요? 이제 FL 데이터 들어가서 보면은 요거는 fuel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P라고 하는 거는 잠시 후에 이제 그래프 속성 우리가 바꾸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뭐 프리미엄 휘발유를 얘기하고 뭐 R 같은 경우에는 레귤러 게솔린이라고 그래서 일반 휘발유, 그다음에 E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연료는 아니지만 에탄올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지칭하는 5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연료의 분류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연료별로 우리가 어떠한 값을 요약했냐면 고속도로 연비에 대한 평균의 값을 가지고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료별로 각각 고속도로 연비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 값들을 우리는 mpg.fl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어줬고요. 그 값을 출력을 해보았더니 CDEPR로 되어져 있고 그 안에 이렇게 평균값, 요약값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화지를 만드는 작업이죠. gg플로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미 만들어준 요약표의 개념이죠. mpg fl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할당을 했고요. 그리고 x축의 퓨얼, 그리고 y축의 고속도로 연비의 평균값을 매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엄 칼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축의 범위나 이런 것들은 민 하이웨이가 가지고 있는 값에 의해서 자동으로 책정이 되어져서 그려지게 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럼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그래프를 만들어 두고 여러 가지 속성값들을 우리가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을 때 큰 것과 작은 것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오더링 처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크기 순으로 우리가 정렬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럴 때 X축에 들어가져 있는 값이 여기 퓨얼이었었는데 이 퓨얼 값에 대해서 각각의 여기 민 하이웨이의 값을 마이너스 값을 붙여서 여기 리오더라고 하는 함수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 민 하이웨이 값을 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진 형태로 여기 퓨얼의 값을 정렬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민 하이웨이 값이 가장 큰 여기 C라고 하는 연료가 가장 왼쪽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이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값을 가지고 내림차순 정렬이나 오름차순 정렬을 할 때는 리오더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를 빼게 되면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그려지게 되는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습니다. 한번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값들을 더 추가해서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주엄 컬에 의해서 필 값을 변경을 해줄 수 있도록 했어요. 주엄 컬에 필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는 색상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쿠아마린 3번이라고 하는 약간 푸른색 계열의 색깔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알파 값을 0.7로 지정을 해서 불투명도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GG 타이틀이라고 하는 거는 따로 우리가 테마를 이용을 해서 설정할 수도 있지만 GG 타이틀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료별 고속도로 평균 연비 제목으로 전체 제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X하고 Y에 들어가는 그 레이블의 값을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명, 고속도로, 평균 연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theme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플로 타이틀에 대한 설정 값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엘리먼트 텍스트의 adjust를 0.5로 지정함으로써 가운데 정렬이 될 수 있게 했어요. 여기서 주엄 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 레이블의 값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민의 하이웨이의 값을 여기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 우리가 반올림을 해주는 함수였었죠.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내가 반올림해서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민 하이웨이는 평균값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소수점 이하 자리가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것을 미리 정리해서 넣어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5라고 하는 값을 Vjust는 버티컬을 얘기하죠. 상하의 값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5를 이용을 해서 막대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 위쪽에 레이블이 표시되게 하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X 디스크리트라고 하는 이 함수에서는 X축에 표시되어지는 아까 C서부터 E까지 5개 항목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근데 각각 요 C서부터 E까지를 그대로 알파벳 한 자리로 표현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래프를 보는 사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처럼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룬 사람들은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충분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표시해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 처음 보고 보고서로 받는 사장님 이거 잘 모를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CNG 같은 경우에는 뭐 천연가스 그리고 뭐 디젤, D 같은 경우는 디젤, P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게솔린 고급 휘발유, 그다음에 R 같은 경우에는 일반 레귤러 휘발유, 그리고 에탄올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용이 된 경우에 어떻게 그래프로 표시되어지는지를 살펴보면 이러한 방식으로 표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컬러 지정이 되어진 거 불투명도 지정이 돼서 밑에 쪽에 그리드 라인 살짝 비춰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타이틀 가운데 정렬이 되어져서 들어가져 있어요. 보통 여기 adjust를 지정하지 않게 되면
보통은 왼쪽 정렬로 지정이 돼서 타이틀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여기 XY축 제목 넣어줄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요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레이블들을 소수점 두째짜리 표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서 넣어줄 수 있도록 했고, 그 스케일 X 디스크리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한 사람만 알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레이블링을 지정을 해서 그래프를 읽는 사람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을 지정하는 방법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운 적이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여기에서 컬러 팔레트를 이용을 해서 컬러를 지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지움 칼의 필에다가 레인보우 팔레트를 이용을 했어요. 톤을 좀 낮추기 위해서 알파 값을 조정을 좀 해주었고요. 그래서 레인보우 컬러가 가지고 있는 색상 중에서 5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서로 다른 값으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설정 값을 변경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주온 바를 이용을 해서 클래스하고 필의 퓨얼 값을 넣어 주었는데, 여기서 포지션의 값을 닷지를 지정하지 않았고 스택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누적 막대 그래프처럼 표현이 되어지도록 했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훨씬 더 정돈이 되어진 형태로 각 클래스별로 속해져 있는 데이터들이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하는 형태로 그래프의 형태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스택 같은 경우는 포지션의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우리가 지정하지 않아도 그대로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닷지로 지정을 한 경우에 옆으로 나열이 되어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포지션에 필을 넣어주게 되면 막대 크기를 1로 해주고 비율 값을 가지고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여기 투시터나 컴팩트 미드 사이즈를 전체 데이터를 각각을 다 100%로 비율을 이제 지정을 하는 거고, 막대기별로 그 안에 들어가져 있는 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요 비율의 크기의 값이 요 전체적으로 나타내지는 요 크기의 값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다 다르죠. 여기에서는 요 각각을 100%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시되어지는 요 크기의 값들이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지 전체적인 데이터의 구성 요소로 보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이덴티티를 지정을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그려진 데이터가 그 다른 데이터를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석으로 처리해 놓은 것처럼 포지션이 아이덴티티로 설정이 되어지게 되면 최종으로 그려진 데이터에 가려져서 이전 데이터는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가려져서 이전의 데이터, 유의미한 데이터를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그래프의 유형을 잘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알파 값을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의 여러 개를 여기 0을 기준으로 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알파 값을 지정을 해서 서로 다른 컬러가 이렇게 비춰질 수 있도록 표현을 함으로써 모든 막대를 볼 수 있도록 수정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에서 컬러 값이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알파 값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잘 데이터에 대한 가독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상황에 맞게 연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인 항목들을 좀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데이터의 값, MPG의 데이터 값을 가지고 X축에다 클래스 값을 주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빈도수, 각 클래스별로 데이터가 몇 개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X축만 넣어주고 빈도수를 세워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온 바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width의 값을 0.8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딱 100%로 그리게 되면 모든 막대들이 맞붙어 있어요. 0.8로 지정함으로써 0.2 정도의 공백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스틸 블루로 해서 푸른색 계열로 지정했고, 그 다음에 그리드를 표시하기 위해서 알파 값을 약간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값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어요. 앞서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여기서 레이블의 값을 스테이트의 카운트의 값을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서 스테이트의 카운트를 명시하게 되면 카운트 함수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가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막대 그래프의 Vjust를 활용해서 마이너스 0.5를 지정을 하면 막대 그래프의 위쪽에 그 데이터 레이블을 붙일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마이너스 0.5를 지정을 해서 위쪽에 47,
40을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을 붙여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랩스를 이용을 해서 XY 타이틀의 값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theme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엘리먼트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각각 파라미터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여기에서는 앵글의 값을 0으로, 그다음 사이즈 10으로, 그리고 엣지저스트를 0.5로 지정을 해서 여기 X 레이블에 들어가져 있는 값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플롯 타이틀이라고 하는 제목에도 세부적인 설정값, 스타일 값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사이즈는 20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큰 글자체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고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파란색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스틸 블루 값을 지정을 했고요. 페이스는 이게 레귤러한 건가 아니면 볼드에서 두꺼운 글자체인가 이러한 것들 지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예요. 볼드를 지정함으로써 좀 두꺼운 글자체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고, 엣지 저스트의 0.5를 지정함으로써 중앙 정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줄만 지켜주시고 나머지는 좀 순서를 바꿔 쓰셔도 무방하다. 그리고 또 다른 세부적인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플롯 백그라운드를 여기 theme에다가 더 적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플롯의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FF2, FF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배경이 되어지는 컬러 값을 변경하도록 했고요. 흐린 핑크색과 같은 그런 컬러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패널의 그리드 마이너를 엘리먼트 블랭크로 지정을 했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리드 메이저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 그리드 마이너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거든요. 메이저는 주 눈금선을 의미하고 그다음 마이너는 보조 눈금선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보조 눈금선을 엘리먼트 블랭크로 해줬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메이저를 이거를 활성화시켰다면 모든 눈금선이 사라졌을 텐데 여기서는 메인이 되어지는 눈금선만 살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주석 처리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히스토그램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히스토그램은 geom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바플롯이나 이러한 것들 통해서도 흡사한 형태로 이제 구성이 가능한데 별도의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함수를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히스토그램은 특정한 숫자의 값이 어떤 범위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ggplot의 mpg 데이터를 이제 할당을 했고요. 그 안에서 도시 연비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코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여기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빈의 값은 30의 값을 사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30이라고 하는 값이 아닌 다른 값을 쓰기 위해서는 빈의 값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지정을 해줄 수 있도록 했냐면 geom 히스토그램에서 빈 width의 값을 1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너비의 값이 1로 지정이 되면 이러한 형태로 지정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컬러의 값을 블랙으로 지정을 했고 필의 값을 스카이 블루로 지정을 했어요. 조금씩 우리가 파라미터 이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컬러를 플레임으로 쓰는 경우에는 테두리 컬러를 히스토그램에서는 이야기하고요. 필은 채워지는 색깔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V라인을, 버티컬 라인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어요.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X 인터셉트의 값에 메디언 CT의 값을 넣어줄 수 있도록 했거든요. X의 인터셉트의 값, 다시 말하면 V라인을 그려줄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적용이 되어지는 값이 CT의 중앙값이다. 도시연비의 중앙값을 적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그려지는 선의 타입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컬러는 검정색으로 했고 라인의 타입은 대시선으로 했고 그다음에 선의 굵기는 사이즈로 지정하는데 1의 값을 주었을 때 이러한 모양으로 표기가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은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런 표준 정규 분포에 가까운 형태로 데이터를 그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다른 밀도 곡선을 우리가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밀도 곡선을 추가하도록 할 때 geom의 density라고 하는 걸 넣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알파의 값을 0.3으로
지정을 해서 좀 흐릿한 붉은색으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fill을 red로 했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표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geom density를 이용을 해서 기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이런 밀도 곡선도 추가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히스토그램을 겹쳐 그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살펴본 건데요. 여기서 똑같이 gg플로트를 이용을 해서 여기 MPG 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X축에는 도시연비를 지정하도록 했고 필에다가 DRV를 지정을 해서 컬러 값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컬러들은 각각 여기 사륜, 전륜, 후륜 구동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컬러를 지정할 때 마찬가지로 DRV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주요 히스토그램을 써서 알파 값을 0.2로 지정을 했고요. 스택의 값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표현이 되어지도록 했어요. 각각의 요 DRV 순으로 히스토그램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고 여기에 표현이 되어진 값이 일부들이 가려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파 값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theme 함수에 레전드 포지션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탑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레전드는 범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범례의 위치를 위쪽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으면 그동안 우리가 오른쪽에 표기되어진 거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포지션을 아이덴티티로 했을 경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닷주로 하는 경우에는 옆으로 이렇게 나열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히스토그램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나열을 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중앙값을 표시하는 세로선 추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조금 전에 사용했으니까 아마 함수의 이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geom v라인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x 인터셉트의 값을 메디안으로 여기서 지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ct를 우리가 주된 데이터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ct 값의 메디안 값을 구해서 x 인터셉트에다가 넣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컬러 값은 drv 지정을 해서 넣어줄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서 대시선으로 이렇게 두께값 1의 값으로 표현이 되어지게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그래프를 배우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함수들이나 그런 파라미터의 값들이 물론 특정한 그래프에만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각각의 함수들을 서로 다른 그래프에도 적용해 보시고 잘 적용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중 히스토그램의 밀도 곡선을 추가한 거예요. 밀도 곡선은 여기 geom density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각각의 컬러에 해당이 되어지는 값으로 이렇게 밀도 곡선이 그려지도록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geom density만 넣어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니까요. 이 부분 활용을 안 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밀도 곡선을 추가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바플로 시각화를 위한 geom 컬을 배웠고요. AS, GG 타이틀, XY 랩, theme, 그리고 스케일, X 디스크리트 등을 활용해서 그래프의 모양과 내용의 세부 사항까지 조정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밀도 곡선이나 구분선을 표현하기 위한 geom density, geom H라인, geom V라인, 마지막으로 스택과 같은 포지션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히스토그램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았습니다. 데이터 시각화에 자주 사용되는 부분이므로 관련 기능을 잘 익혀두시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